면접 이해 및 준비하기. 면접 평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는 제가 그냥 두서없이 면접에 대한 것들 그냥 쭉 그냥 막 그냥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봐보시죠. 이렇게 해보시죠. 하고 쭉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면접은 뭘까요? 첫 번째, 면접은 어쨌든 직접 만나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하는 말만 평가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종합적이에요. 정말로 전반적인 모든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고 앉아서 말하는 자세와 태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막 챙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면접 학원을 등록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런 고민 하시죠? 면접 학원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까요? 물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은 말인데, 네.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는지 아세요? 이 들어가서 입장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준비된 어떤 루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 점수에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하고 들어오는 애들은 좀 의심 있게 봐요. 어디서 훈련받고 왔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훈련을 괜히 여기서 받고 왔구나. 의심의 눈초리로 어떻게 보면 더 좀 이렇게 쳐다보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접위원이 저처럼 이렇게 까칠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면접 연습, 그 자세, 태도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어떤 정상 범주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근데 이제 정상 범주를 어디까지 놓고 보여야 되는 거냐도 이제 사실은 그게 좀 이제 애매하신 건데, 그걸 크게 그렇게 막 너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지필 검사, 그러니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면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면접 유형, 방법, 목적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대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를 뽑고 싶은 거죠?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우수 학생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 전형은 말 잘하는 애가 유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말을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가 구사하는 논리력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력 속에 실제로 얘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 키워드가 지금 이제 몇 개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수준, 경험의 내용, 경험의 깊이를 확인하는 게 면접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형식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의 내용, 논리, 일관성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면접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애들을 면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되죠? 7대3 정도로 이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류평가의 영향이 더 클까요? 면접의 영향이 더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대3이잖아요. 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제가 지금 완전 이상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1단계 평가에 당연히 서류가 중요한 거고요. 3배수나 5배수, 그러니까 적정 배수 안에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배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 서류 평가가 영향을 발휘할까요, 안 발휘할까요?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한번 서류 평가를 걸러내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 걸러오는 거기에서 잘리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3배수 또는 5배수라는 잘리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죠? 점수가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넘어가니 그 면접에서 30%는 만점에서 빵점까지 정말로 다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러진 않는데 기본 점수 어느 정도 주고 거기서 변별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실질 반영을 30%를 진짜 있는 그대로 줘버린다면은 2단계에서의 서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냥 결정된다?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가 적용하기 전에는 저렇게 다 학교명,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도 적용되죠. 2024 이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비교과 활동들도 다 미반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안 가요. 그래서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저렇게 마스킹 처리해서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수상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네, 수상은 아예 제공 자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학교 봉사만 들어옵니다. 개인 봉사 같은 것들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창체에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명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들 있잖아요. 세종 자율선도당, 세종 합창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에서 그렇게 다 설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니 본인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학생부를 그대로 대학에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몇몇 단어들은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의 개요를 보면은 면접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언제 알죠? 혹시 연락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신가요? 네. 면접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어디서 알 수 있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험번호,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결과가 딱 나오면 애들이 그걸 보고 으아 이게 어떤 의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으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방방 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거 주목하면 안 돼요. 그 밑에 뭐가 달라붙어 있죠?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달라붙어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에 무엇이 안내되어 있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곳으로 오라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 준비물 같은 것들이 안내들이 쭉 달라붙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는 10월 31일에 가야 돼요. 30날 가야 돼요. 30날. 10월 30일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애가 10월 31일에 학교에 와요. 숫자를 잘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일요일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반대로 했으면 좀 그래도 괜찮죠. 학교 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고. 네. 이렇게 오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서울 캠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지방 캠으로 갑니다. 그 학과가 저 지방에 있다고 글로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시간, 장소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부분 요 면접하는 그때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먼저 가서 학교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익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물론 이제 지역에서는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라는 건 잘 아는데 가능하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애가 좀 피곤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대기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기실에 쭉 들어가면 대기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기실에 딱 들어갑니다. 대기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정말 조용합니다. 아주 그냥 긴장감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대기실도 이제 대기실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대학은 지정 좌석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또는 어떤 대학은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그냥 대기실에 어디에도 앉아도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걸 계속 이 대기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마다 1시간 간격으로 또는 2시간 간격으로 애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좌석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분위기가 완전 확 옆에 지정 좌석이에요. 우리 과는 대부분 한쪽으로 다 몰아놓겠죠? 내 옆에 있는 애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하지도 않았던 책 잘 읽지도 않고 준비도 잘 안 했던 애도 그게 들어가면 긴장해요. 애들 그거 보고. 근데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면접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원 확인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데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그런 거 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밖에서의 관리하는 조교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이 학생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 블라인드 처리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교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블라인드에서 가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수험번호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험번호 대신 가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번호를 근데 이제 애들한테 가번호 주면 애들이 그걸 바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몸에다 붙여줍니다. 몸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가번호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설명하고 주의사항 전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면접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한 명씩 빼가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서. 한 명 한 명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대기실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이제 자기 순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장 앞으로 걸어갑니다.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전달을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애들 거기서 바짝 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조교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 긴장을 좀 풀어줘라.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웃음도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웃게도 좀 해주고 좀 그런 게 좋다. 학교 이미지에도 그게 참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 한 명만 앉혀놓는 경우도 있는데 한 2명 정도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한 명 한 명 사라져요. 앞에 한 명 한 명 사라져요. 10분에 한 명씩. 그러다가 이제 내 바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문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나왔는데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하면서 네. 실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장 면접장 앞에 이동해서 가번호 스티커를 부착한 후 면접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 시립대 있을 때 만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름 또는 자기의 고등학교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면접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퇴실하고. 여기서 퇴실할 때는 그러니까는 대기실에서 나올 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컨테이너 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밀었다가 면접이 끝나면은 바로 지체 없이 그 면접장을 떠나야 됩니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때 이거 벌써 뭐 한 5년, 6년 된 영상이고요. 그 학생이 오늘 면접 보러 가는 날이네. 그러면 이쁘게 학생답게 교복을 입고 가야지 하고 교복을 딱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삐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면 저렇게 왼쪽 가슴에 가번호를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저거를 보고 면접위원도 얘가 몇 번이구나. 그러니까는 블라인드 면접이 처음 됐을 때 대학 입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중간에 결시자가 발생해요. 중간에 결시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쉴까요? 아니, 뒤에 있는 애가 아니 앞으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애가 결시를 했는데 면접장에서 면접 보는 위원은 얘가 결시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면접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애의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 보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가번호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저거는 면접위원이 보려고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붙이고요. 그럼 앉으면은 요렇게 딱 요 문장을 자기가 소리내서 읽게 만듭니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기 언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걸, 난감한 걸 묻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인권 수준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막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겁니다.